이제 궁금해하는 게 사실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네. 안에서 특히나 이제는 뭐 AI라는 말들이 워낙 이제 귀로도 많이 듣고 또 주변에서도 아주 가까운 곳에 뭐 AI 스피커 이런 얘기를 사실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저희가.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AI가 뭐지? 이런 뭐 궁금증들도 사실은 좀 많이 가지는 데다가 네. 거기다가 이제 예술가들은 특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과연 현재 있는 인공지능 AI의 수준은 아직까지 예술은 대체 못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과연 근미래, 지금 뭐 수준도 물론 마찬가지, 근미래에는 AI가 어디까지 수준이 발달할 수 있을까라는 좀 궁금함이 좀 생기더라고요. 네, 네. 어떠신지. 네네. 네네. 제가 대답을 드리면 되나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어, 네. 그 현재 인공지능은 이제 아시다시피 2012년에 부상을 급격하게 해서 이제 우리 삶과 생활 방식, 문화, 산업 전반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는 지금 단계입니다. 확산이 시작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 이제 기본적으로 뭐 딥마인드 알파고처럼 바둑 게임뿐만 아니라 뭐 음성 인식, 영상 인식을 이용해서 다양한 뭐 지능 시스템, 로봇 이런 기술 또는 자율주행차, 뭐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거나 또뭐 콜센터 서비스를 수행하는 챗봇, 또 AI 면접관, 변호사, 정치인, 뭐 예술가 등 삶의 전 영역에서 이제 인간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제 각종 뭐 매력적인 정말 괜찮은 서비스와 제품이 앞으로 이제 나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즘 같이 바이러스 때문에 언택트 시대가 되어서 밖에 나가지 못할 때 이제 가상 뭐 현실, 그러니까 AR, VR 기술도 이 AI에 더해져서 이제 아바타 같은 존재가 나오는 거죠.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도 지금은 그냥 이렇게 실물로 서로 카메라로 이제 그 얼굴을 봐가면서 네네.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네네, 그렇죠. 네네. 잡히고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씻지 않은 상태는. 지시하고 네네.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대화하기 굉장히 네.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즘 네네. 쓰고 있는 기술이 그겁니다. 이제 아, 아바타 AI가 그 사람의 말투, 행동 그대로 이제 표현하면서 네. 사람이 그냥 스크립트 써주면은 그거를 이제 네. 이용해서 지금 지금처럼 이제 대화하는 거죠. 특히 네네. 그래서 요즘 네. 머니브레인에서 그 김주아 AI 앵커를 개발해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예. 유튜브 이런 데서 네. 보시면 안 정말 그래도 뭐, 네네. 며칠 전에 뭐 TV에서 봤을 때도, 뭐 홀로그램으로 네, 가수들을 또 불러들여서 네네. 실제로 공연을 하는 형식들도 그렇죠. 이미 예, 사람들 많이 보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VR 기술이 확산이 되면 또 AI가 그 사람의 이제 그 가수라든지 그 네. 예술가의 뭐 여러 네. 표정, 제스처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있으면 더 실감이 나고, 그다음에 네. VR을 딱 VR 렌즈 딱 쓰면은 그 VR 고글을 딱 쓰면 정말로 이제 뭐 현실과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네. 쪽으로도 앞으로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네. 컨텐츠를 많이 개발하고 또 네. 서비스화하는 쪽으로 뭐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네. 네.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AI가 뭐 그 부작용도 많이 있고 한계도 많이 있지만 이제 그 국가 AI 윤리 원칙, 윤리 기준을 이제 올해 네. 어. 과기정통부에서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면 네네네. 그 윤리 기준 안에서 네. 잘 이렇게 통제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AI 기술의 어떤 뭐 한계, 그다음에 어떤 네. 부족함 이런 것을 사람들도 알고 네. 개발하고 사용하면은 어떤 뭐 네. 저는 전반적으로 아주 이 사회가 발전하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아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 문제를 잠깐 이야기를 하셔서 실제로 AI 뭐 부작용이라든지 한계를 이야기하시면서 윤리 문제를 잠깐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 네. AI에게 윤리 문제라는 건 뭘까요? 언뜻 저희 머릿속에 사실 들어오진 음. 않거든요. 네, 그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뭐 아주 혁신적인 성능을 보여준 게 딥러닝이잖아요. 그래서 네. 딥러닝은 기존의 AI는 이제 규칙 기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과, 그다음에 배, 음, 혹은 동물 사진을 보여주면 그 사진의 특징들을 막 뽑아내가지고 이게 뭘까라고 이제 판단하는 게 이제 규칙 기반이었는데 딥러닝은 지금 엄청난 데이터를 사과 데이터를 막 수만 장을 이제 가지고 학습을 해서 네. 아주 그 복잡한 구조의 그 인공신경망의 이제 가중치를 조절하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데이터가 이제 핵심적인 역할이 되는 거죠. 그 데이터에 정말 이제 백인 남자들만 쫙 있다. 네, 혹은 이제 데이터에 만약에 뭐 동물 중에 사자만 쫙 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이외의 동물이나 사람이 딱 등장했을 때 그 아, 사진을 인식하기가 정확하게 네, 인식하기 네,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네, 네, 학습되지 네, 않은 데이터가 입력을 들어오면 네. 정말 정확하게 이제 이 판단하고 식별할 그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아, 그러다 보니까 네,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콤파스라는 그 미국의 그 AI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제 어, 어떤 사람이 피고인으로서 재판정에 서면 나중에 이 사람의 그 재범 가능성을 판단해야 되잖아요. 네, 그 재범 네, 네, 네. 가능성을 판단하는 그 소프트웨어인데 이게 미국의 흑인들이 어쨌든 이 범죄 이력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뭐, 네, 보니까 비교적, 네. 그렇죠. 흑인 데이터들이 네. 굉장히 많은 거야. 그 학습한 아, 예, 기반으로. 네. 네. 흑인 데이터가 엄청 많다 보니까 실제로는 흑인인데 이제 뭐 평범한 시민인데 네. 백인 그 범죄자보다 더 재범 가능성을 높게 판단을 해서 이제 문제가 됐어요. 문제가 아, 예, 예, 돼서 예, 예. 그 흑인 시민이 너무 억울해서 네, 일종의 항소를 한 거죠. 네. 나는 그렇게 실적인 사례예요. 그냥 어떤 음, 차를 이제 훔치려고 어, 네. 흑인이 했는데 이제 그게 너무 부당하게 높은 형량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따지니까 이 콤파스라는 소프트웨어가 설명을 못 합니다. 사람처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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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적으로 예, 당신은 무슨 뭐 조항에 위반했고 네, 또 뭐뭐뭐에 의해서 이렇게 네, 판단합니다라는 우리 보통 인간 판사들이 그죠? 이렇게 네. 판결할 때 그 근거를 설명하는데 그걸 못 해요. 아, 그러면 방금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AI 윤리의 경우는 실제로 AI라고 하는 기계 자체가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기보다는 이 기계가 이 기술이 딥러닝을 하는 통한 학습을 해야 하는데 딥러닝을 할 수 있는 데이터의 한계 그렇죠. 또는 그렇죠. 누군가의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가 조작이 되거나 그렇죠. 특정한 소수의 데이터만 넣었을 때는 AI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이렇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윤리적인 문제로 발생한다는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하면 예, 될까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아, 편향성이라고 네네. 해서 어쨌든 네. 이게 지금 뭐 게임은 괜찮아요. 네. 게임이나 우리가 그냥 뭐 집에서 즐기는 건 괜찮은데 이게 네. 이제 뭐 AI 면접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요즘은 그러네. 또 AI 네. 네. 매니저도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배달 노동자들이 엄청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이 배달 대행 업체에서 플랫폼 기업에서 그 네. 배달자들 할당을 해줘요. 어떤 콜이 왔을 예. 때. 자, 요 콜은 누가 하면 좋겠다라고 할당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너무 데이터가 많으니까 이제 AI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AI가 할당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20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15분 만에 이렇게 딱 가라고 명령을 내리는 지금 사례가 발생했어요. 예, 예, 예. 실제 그럴 수 있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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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걸 15분 네. 만에 갔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게 15분 만에 당연시 되는. 갔으면 AI는 네. 이게 가능하다라고 이제 네. 판단하는데 이게 네. 현실적으로는 그게 뭐 법을 위반하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아, 없는 거리에 네, 네. 그 시간을 아, 주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 AI가 어, 여러 이제 우리 인간 삶 속에 네. 개입을 해서 뭔가 이제 관리도 하고 그죠? 네, 그다음에 네. 중요한 결정도 내리는 거죠. 입사 같은 경우 입사 면접을 아, AI가 보는데 이 사람이 괜히 땀을 좀 많이 흘리는데 이건 좀 네. 이상하다 해서 점수를 마이너스 많이 깎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AI가 이제 우리 삶에 들어오는데 문제는 AI는 사람처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이해하고 맥락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음, 못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네네. 그렇죠. 결국은 이제 AI가 공부해야 하는 이제 데이터, 딥러닝을 통해서 공부해야 되는 로우 데이터들을 전부 다 인간이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에서 AI의 판단이라든지 또는 AI 실행에 따라서 결국은 혹시라도 피해를 보는 건 또다시 또 인간이 된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라고 그렇죠. 보면 되겠다. 그죠? 그렇죠. 네. 그렇기 아,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잘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데 첫 번째 데이터가 문제고요. 네네. 이렇게 학습용 데이터를 잘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네. 쓰레기라든지, 혹은 너무 네. 쪽에 많이 편향된 데이터, 그러니까 너무 네네네. 그 사람이나 그 네. 카테고리에 많은 데이터를 음.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잘 밸런스를 아, 시켜야 되는 거고, 두 네네. 번째는 이제 판단 과정에서
네. 판단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런 규칙들, 네. 각종 알고리즘들을 인간 수준으로 계속 넣어야만 얘가 이제 AI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네. 사려 깊고 아주 잘 네. 공정하게 네. 판단하죠. 네네. 야,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갑자기 네. 이제 윤리 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궁금해지는 게 결국은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저에게 인간의 사회 속에서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결정을 하고 누군가가 실행을 하고 그로부터 누군가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되면 이제 이 피해가 어디서부터 생겼는지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AI 같은 경우에는 이 책임에 대한 소재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AI 자체는 소프트웨어거든요. 네네. 소프트웨어에서 얘는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런 네네. 책임감도 없고요. 네. 실제 그리고 돈에 대해서 전혀 뭐 밝히지도 않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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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4시간 뭐 그 전력만 공급된다면 무제한으로 네, 돌아갈 수 계속 있잖아요. 돌아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책임은 네. 인간이 져야 된다라고 이제. 아, 결국은. 네, 네. 왜냐하면 그 개발자나 그걸 이제 네. 공급하는 사람의 어떤 관리자나 소유자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 네. 복잡한 상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제 여기 그 AI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뭐 주체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네. 하드웨어를 만드는 주체가 있을 거고, 이걸 또 종합해서 뭐 그 매니징하는 그런 그 회사가 있을 텐데, 네. 만약에 사망 사고를 일으켰어요. 그럴 때에도 이제는 서로 책임을 전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네. AI 소프트 개발자들은 이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 뭐 사망 사고나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음, 어떤 좀 명확하게 음. 해야만 이제 네, 팔린다는. 네. AI 제품이나 서비스가 팔리려면 네, 네. 분명히 이제 얘가 오류가 반드시 어쨌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네, 오류나 네. 오작동이 일어났을 때 네. 그 피해에 대해서 누가 네. 얼마나 책임질 것인가를 사람에게 이제 부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음.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술의 어떤 발달하는 속도보다 실제로 그것을 적용을 했을 때에 생길 수 있는 오류를 수정한다든지 또는 적용함에 있어서의 절차나 방식들의 속도가 사실 좀 훨씬 더 늦게 쫓아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죠. 이게 그렇죠. 요새 뭐 K 방역 하면서 백신 이야기하는데 이게 네네. 뭐 일상 이상 삼상하는 것처럼 실제로 AI를 가지고 방금 이야기했던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등등을 하게 될 때도 이 수많은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그나마 가장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는 방향에서 이게 정리가 되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특히나 뭐 책임 소재도 물론 마찬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네네. 같이. 윤리라든지 그런 거. 이런 부분에 단 한 대해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방식으로 다시 AI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좀 되지 않겠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많이 예, 그렇죠. 네네.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제가 방금 지금 이야기하셨을 때 그 AI가 이제 뇌신경망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준 데이터를 가지고 결국은 AI가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다시 결과물을 도출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문화예술에서는 AI가 과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조 또는 창작이라고 하는 데까지도 접근이 가능할까? 또 그건 뭐 가능하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어떤 음. 결과물들이 나오는지도 음. 한번 좀 궁금한데요. 네, 그 경희대 김재인 교수님께서 네, 얼마 전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AI가 창의력을 가지려면 네. 어, 그 AI가 제작한 작품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AI가 평가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자기 자신이 이제 네네. AI 네네. 소프트웨어가 어떤 네. 작품을 만들거나 어떤 뭐 네. 그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네. 음악이 나왔잖아요. 그럼 네. 그것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AI가 아, 자체가. 예, 그래야만 예. 얘가 계속 피드백을 통해서 이거 좀 이상하네. 이건 갑자기 뭐 아, 전개가 되네. 이렇게 그죠? 우리 네. 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림에서도 어떤 네네. 구도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가 갖춰야만 진정한 그 창의력이 된다. 창의력을 갖춘 AI가 나온다. 근데 하지만 지금 수준은 아직 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네네네. 이제 처음 막 적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막 만들어 보는 네. 단계. 네네네. 그래서 네. 이제 아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네네네. 네, 우리도 네. 마찬가지로 그 자기가 계속해서 이제 한번 보고 이상하다 고쳐가면서 나중에 점점점 더 멋진 작품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창의력이라는 것을 단순히 그냥 만들어 봤다. 이제 좀 이상하고 기괴하고 뭐 섬뜩하더라도 만들어 봤다. 이 수준을 우리가 네.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그렇죠. 네네. 점점 이제 AI가 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네. 갖추는 쪽으로 계속 네. 이제 개발해 나가고, 그다음에 네. 그 역시 그런 거잖아요. 뭐냐면 평가 주체는 또 사람이잖아요. 네. 사람이어서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윤리와도 좀 일맥상통하는 건데, 그러니까 네. 우리가 선하다고, 인간이 선하다라고 혹은 바람직하다라고 네. 판단하는 것을 AI도 마찬가지로 판단해야 되고, 그래서 인간이 음. 피를 보면 굉장히 막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것처럼 네. 마찬가지로 네. 네. AI도 어떤 영상에 피가 나타나면 이제 음. 그런 이제 똑같은 부정적인 이제 느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네. 결국 이제 우리가 예술 작품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네. 사람이 아 이런 따뜻한 느낌을 좋아한다, 이런 좀 막 피가 있고 뭐 기괴하고 이런 거 좀 싫어한다, 이런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네. AI도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소프트웨어로. 네. 네. 아. 그래야만 아, 이 작품이 음. 예를 들어서 이 작품이 만약에 이제 대상이 청소년이다 인 네. 경우와 그죠? 그다음에 뭐 성인이다 이런 경우 네. 우리도 보통 구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네. 것처럼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에 따라서 그 작품이 갖춰야 될 어떤 기본적인 요구사항들 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네. 느낌, 요구사항 이런 것을 AI가 이해할 수 있도록 뭔가 이제 예술가들이 참여를 해서 그것을 네. 소프트웨어로 혹은 그걸 우리가 이제 평가 기준이라고 하죠. 평가 네. 기준은 일단은 인간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아동이 보는 거다, 그러면 아동이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선정적인 건 없어내고 이제 어떤 전체적으로 좀 따뜻한 느낌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기준이 네네네. 있잖아요. 그런 네네.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규칙 형태로 우리가 또 이해하는 규칙 형태로 만들어 줘서 이것을 어떻게 AI가 평가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기준을 이제 네네. 만들어 주게 되면 네. 그럼 이제 점점 AI가 이해를 네. 하게 되는 거죠. 네네. 요즘 네. 딥러닝의 그뭐 학회나 논문 이런 거 보면 언더스탠딩이 가장 큰 이슈이고 화두예요. 아. 아, 그 이해? 예. 네네. 이해하는 거. 이해하는 거. 네네. 그렇죠. 그게 정말 그냥 영어로 정보를 그냥 습득하고 외우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해하는 거죠.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반응하는 뭐 이런 그렇죠. 얘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그림에 네. 여자가 되게 놀라고 있고 네. 뭔가 피가 있고 그죠? 네. 그다음에 또 뭐 어떤 뭔가 괴상한 사람이 딱 서 있어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이걸 딱 보면 물론 색깔 이런 걸 떠나서 네. 밝은 색깔인데도 전체적으로 그런 음. 객체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사람들은 네네. 이거 이상하다, 되게 음. 섬뜩하잖아요. 네네. 는 그냥 여자가 있고 뭐 저기 뭐 피인지 뭔지 이제 빨간 색깔에 뭔가 액체가 있고 그다음에 또 네. 남자가 있고 그냥 그게 끝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아, 감성. 그러니까 네. 역시 예술은 혹시 혹은 또 창의적이다, 창작이다 네. 이런 거는 감성이 있어야 되고 네네. 어 이제 보고 이해하는 네네. 인간의 네. 어떤 지적인 그죠? 그 어떤 네네. 감성적인 아, 판단력을 얘가 네네. 비슷하게라도 갖추고 그렇죠. 있어야 근데 오히려 저는 그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한편으로는 안심이고 한편으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안심은 네. 아, 이제 예술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를 실제 AI가 아직까지는 그까진 다가가지 못했구나. 그래서 AI가 미적 기준을 스스로가 키워내고 발견할 수 있다면 정보를 주는 것이 데이터로 주는 것이 아니라 AI에게 해가 뜨는 것을 보여주고 AI를 터치를 함으로써 오히려 AI가 다시 또 느낌 이런 아주 그렇죠. 오랜 시간과 공간에서 나오는 느낌들을 축적해야만 사실 이해를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이해 관점이라든지 그렇죠. 평가를 할 수 있는 또는 그렇죠. 스스로가 복합적으로 내가 상대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올 텐데 아직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영역이라고 이제 그렇죠. 앞으로 이제 보니까 계속 네네 네, 진행되어야 할 네네 그런 내용인 거죠. 네네네. 아, AI가 진짜 미적 감각을 지닌다 그러면, 그냥 너무 놀라울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듭니다. 네, 이걸 어떻게 이게 이해할 수 왜 네, 있을까? 이게 네, 어떻게 정해질 수 있냐면 우리 아침에 네네, 옷 입고 나갈 때 그죠? 네, 이게 오늘 내 옷 어떤 거 입고 나갈까? 이제 오늘 날씨가 어떻고 내가 기분이 좀 네, 오늘 지금 뭐 파티에 가는데 혹은 네네, 하는데라고 몇 마디 해주면은 이제 미적 감각을 갖춘다는 건 그런 거죠. 그 상황에 네, 맞춰가지고 또 네, 이 사람의 역할 있잖아요. 이제 네. 그걸 하는 거죠. 그럴 때 정말로 이제 그 미적 감각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AI가 정말 그러니까 창조 또 창작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그렇죠. 방금 얘기하신 자기가 딱 네네, 만들어 제시하는 작품에 대해서 네,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느낄 것인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네, 대한
기준을 좀 네네. AI도 갖춰져야 된다. 네네. 네. 아, 나중에는 AI가 아마 눈치 보는 AI도 좀 생겨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그렇죠. 좀 듭니다. 네네. 그렇죠. 예, 전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이 AI가 어떻게 서로 반응을 하면서, 네, 이야기를 이어나갈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게 아마 공감이란 네.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공감. 네네. 우리가 보통 사이코패스들은 공감 능력이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전혀 어떤 감정이 없고 그 사람의 고통, 뭐 감정, 뭐 기쁨 이런 거 네. 전혀 못 느끼잖아요. 근데 현재 네. AI 사이코패스라고 보시면 돼요. 공감을 못하는 아, 수준입니다. 네. 한 번에, 이제서야 이제 알겠어요. 현재 AI에 대해서 한 번에 개념이 정리가 됐습니다. 사이코패스가 감정은 없다. 공감을 전혀 못한다 합니다. 하고 이제 네네. 판단하시면 되고 그리고 네네.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 이제 네. 언더스탠딩의 어떤 화두라고. 네. 그러면은 그 지금까지 예술가들이 AI를 활용해서 작품을 좀 이렇게 만든 경우들이 좀 있었는지요? 네, 그 대표적인 예로서 한 2년 네네. 전에 네. 오비어스라는 소프트웨어인데 이제 그 네. 14세기에서 20세기에 그 초상화 15,000점을 학습해가지고 네네. 젠이라는 이제 그 AI 툴을 이용해서 초상화를 그렸어요. 네. 초상화를 그렸는데 그 초상화가 이제 경매에서 뭐 무려 5억에 팔렸습니다. 5억에 팔려서 AI가 그린 네, 초상화가. AI가 네. 그린 그 그림인데 그리고 사람들도 네. 그걸 아는데 아마 제대로 그려진 멋진 그 AI 초상화의 첫 작품이라고 생각했으면 가치가 많이 아, 해요. 네.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를 뒀네요. 그렇다면. 그렇죠. 네네. 어, 네네. 에드몽드 벨람이라는 그 작품인데 네. 이게 이제 굉장히 놀라웠던 거는 사실 이제 이런 그 전에도 그런 이제 시도들이 있었고 뭐 구글에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 구글 딥드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네. 뭐 고작 해야 몇만 원, 뭐 몇십만 원 그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네네네네. 5억이라는 그것도 크리스티 경매라는 세계 3대 경매인데 네. 거기서 이제 5억에 팔렸다는 거는 정말로 네. 제가 아까 쭉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그 공감 능력,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어떤 뭐야 예술적인 네. 어, 예술적인 그 감성을 일깨우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올라왔다는 거죠. 그런 정말 아, 그래서 그렇게 어, 좋은 그 결과가 나온 거는 아까 이제 15,000점을 학습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렇죠. 사람으로서도 이게 15,000점 진짜 뭐 몇 년, 몇십 년에 평생에 걸쳐서 어떻게 네. 보면 학습하는. 사람은 15,000점을 보면 그냥 피곤해지죠. 피곤해지고, 네, 좀 정신이 조금 혼미해지는 네. 상태인데, 네. 네, 그래서 이 15,000점을 학습했기 때문에 그게 사실 이제 알파고도 마찬가지죠. 네. 모든 기보를 다 학습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AI의 놀라운 능력이자 음, 이제 우리가 음, 약간 두려워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음. 얘는 뭔가 설명은 못하지만 아, 인간들은 초상화를 이렇게 그리는구나라고 엄청나게 복잡한 원리를 다 깨우치고, 그렇죠. 네. 인공신경망의 그 연결 강도가 있단 말이에요. 수백만 개의 네. 노드들이 있어요. 그 노드들의 네. 연결 강도를 막 조정해가지고 이제 겐이라는 것이 가짜를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가장 네. 비싼 거. 네. 그래서 이제 아, 겐을 써가지고 네. 성공적으로 이제 데뷔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네네네. 미술 작품이 아, 그렇고 음악은 네. 뭐 오픈 AI에서 뭐 뮤즈넷이나 뭐 주크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어떤 장르나 가수 스타일 우리가 딱 정해주면 네네네. 초벌 악보죠. 초벌 악보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네네네. 네. 네네. 플레이도 혹은 뭐 이렇게 하고. 앱이라든지 프로그램으로 그렇죠. 간단한 것들 많이 소개가 되어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마저도 사실은 너무 놀라웠긴 했어요, 사실은. 네. 놀랍죠. 놀라운데 음악 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굉장히 이제 화성도 있고 그 흐름이 정확하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음악이랑 미술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뭐 문외하긴 한데 미술은 좀 이렇게 추상화 보면은 마음대로 좀 이렇게 그려도 이게 어떤 컨셉을 표현하는 거다라는 우리가 다 뭐 받아들이는데 음악은 뭐 이렇게 오락내락하고 뭐 하면 우리가 괴롭잖아요. 듣는 게.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그 규칙이 있고 네. 음악도 굉장히 큰 수학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네네. 어, 뭐 지금은 수학이라고 얘기하니까, 그죠? 음악을 거의. 그렇죠. 네. 네. 지금은 그 저도 이제 한번 해보니까 아직은 수준이 좀 이제 좀 낮은데 네. 그런 어떤 수학적인 기법들, 그다음 네. 화성법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면 네. 결국 이제 AI가 아까 음, 그처럼 엄청난 그 노래들을 이제 그죠? 그다음에 여러 클래식 뭐 같은 네. 장르 모든 장르의 음악들을 네. 학습하면 우리가 장르만 딱 선택을 하면 네. 정말로 이제 뭐 일반인들도 사실은 오늘
이런 기분인데 이런 네. 기분을 설명해주고 이거 여기 맞는 음악을 딱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얼굴 상태만 보고 나에게 가장 적당한 음악을 스스로가 작곡을 해서 들려주는 시대가 곧 오지 어,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그게 일종의 서비스가 네, 될 수 있어요. 네, 네, 뭐 네, 그래서 AI 스피커를 요즘 AI 스피커 많이 네, 쓰잖아요. 네, AI 네. 스피커 그런 기능이 들어간다 이러면은 네. 사람들 막 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교수님, 그게 네. 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미래 예술가, 사실은, 지금 이미 예술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 상당히 많지만, 아직까지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으면서 미래에 나는 예술가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학생들이 사실 좀 있어요. 그래서 네. 미래 예술가들에게 사실 AI를 활용한 어떤 AI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면, 또는 예술가 접목된 교육을 한다면, 뭐 어떤 걸 이렇게 알려주는 게 가장 좋을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네,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AI가 네, 인간의 감성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인간의 네, 네, 지금은 지성이에요, 지성 네, 주로. 네, 뭘 인식하는 게 음, 지성이잖아요. 지적인 네, 능력인데 감성적인 능력, 혹은 뭐 네, 철학적인 능력, 혹은 이제 네, 그 예술적인 능력 이런 네, 것에 대해서 AI도 이제 감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러려면은 평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네, 창작을 이제 AI가 처음에 창작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데 네, 과연 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어떨까 하는 것을 평가하고 그 기준을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지금 조금 약간 선정적인가 아니면 약간 좀 음, 공포의 느낌이 있는가 이런 거를 네, 얘가 네, AI가 인식을 해서 그 부분을 막 삭제하거나 네, 조정하거나 이제 네, 해야 네,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그 기준을 누가 네, 만드냐면 바로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해야 돼요. 그 분야. 네, 그러니까 네, 네, 이런 예술 작품, 뭐 미술 작품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가 만드는 거는 이게 어불성설이고요. 네, 네, 미술가들, 그러니까 기성 뭐 미술가들이 혹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미술 분야에 혹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거는 이런 게 있어야 돼. 마치 우리 음, 어떤 뭐 컨테스트 같은 거 하면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이 예술 쪽의 그 분야의 뭐 미술이나 음악 쪽의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음, 그 평가 기준을 우리 자라나는 그 세대들은 이제 AI에 익숙할 테니 네, 어떻게 하면 이 평가 기준을 만들 수 있을까? 만약에 아, 규칙 기반 네, AI면 네, 어떤 규칙을 넣어줘야 될까? 네, 네, 데이터를 학습하는 학습 기반 AI면 이제 네, 어떤 데이터를 넣어줘야 될 것인가,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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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데이터와 또 네, 많은 사람 싫어하는 그 네, 작품들을 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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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서 네, 데이터를 피드를 해주는 거죠. 요거는 그러니까 네, 라벨링 붙여서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네, 베토벤 네, 굉장히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작품을 쭉 모아서 학습을 시키고 반대로 네, 굉장히 사람들이 불쾌하고 이건 좀 이상하다라고 평가하는 그 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네, 네, 그걸 네, 일부러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면 사람들이 어, 싫어해라고 여러 가지 타입들의 데이터 어떤 세트들을 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렇게 딥러닝에게 이제 보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네네. 그런 작업을 계속하면 그러니까 네네. 규칙 기반 AI면 규칙을 잘 만들고 네. 그다음에 학습 기반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 AI면 직접 AI한테 음, 우리가 그럴 경우는 어떻게 조정을 못 해주니까 데이터를 잘 이렇게 세트를 네. 몇 가지 만들어서 어, 아까 그 아비어스처럼 세트가 네. 많으면 얘가 더 똑똑해지고 잘 이해를 하는 네. 거고 한번 더 잘 이해하고 아, 아. 그런 교수님 데이터를 네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 마치 우리가, AI와 지금 현재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말은 인간보다 훨씬 빠르고 잘 달리는데 인간이 말하고 경주를 굳이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말 위에 타서 어떻게 그렇죠. 고삐를 잡고 어떻게 움직여서 갈 것인가를 사실 하면서 오히려 말과 함께 말을 조정하면서 그래서 말의 속도로 같이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네. 예, 지금 조정하면 말씀하신 네, AI 같은 경우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그리고 뭐 그것들을 AI와 고삐를 잡듯이 데이터라든지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해 가면서 음, 가장 AI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위에 저희가 거의 올라타서 거의 같이 달려가는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자라나는 그 예술가 후속 세대들은 아마 네. AI를 잘 활용을 할 거죠. 그러니까 아, 점점 더 쉽게 이제 AI를 할 수 있도록 요즘은 입코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냥 말 한마디 네네네. 그러니까 네. GPT-3가 이제 요즘 그런 것이 굉장히 놀라운 아, 거예요. 나는 이런 아, 메뉴가 있고 이런 예. 디자인인 그런 앱이 네. 필요해라고 말만 쭉 하면은 네. 자기가 알아서 GPT-3가 알아서 앱을 하나 네. 이런 시대가 됐어요.
마치 이게 도스에서 우리가 이렇게 저기 마우스를 쓰게 윈도우처럼. 윈도우로 쓰는 것처럼. 음. 네네.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네. 딱 생각만 이야기하면 네. 그걸 AI가 이해를 해서 어떤 네. 자기 알아서 뭘 만들어서 딱 이렇게 네. 제시해주는 그런 앞으로 그런 네. 방향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 대신 아, 이제 AI의 어떤 원리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네. 이제 데이터 기반이다, 그다음에 네. 기반이다, 이런 원리를 잘 공부를 하고 네. 또 이것저것 써보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을 해서 네. 어, 결국 AI가 인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도와주는 그런 쪽으로 가시면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긴 시간, 긴 시간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별 말씀을요. 한번 기회가 된다면, 우리 예술가들과 함께 자리를 좀 만들어서 네네. 좋죠. 예술가들과 AI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좀 꼭 좀 제가 좋죠.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참석을 해주신다면 진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네네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지금까지, 네, 네. 유익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동아대학교의 우리 김종욱 전자공학과의 우리 김종욱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 우리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마칠까요? 네. 건강하시고 네, 늘 행복하세요. 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